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아리엘 후라도가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음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은 조금 아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는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투구하면서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는 것으로 좋은 투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승패는 팀의 공격력이나 수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후라도가 훌륭한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은 아쉽겠죠. 팀의 타선이 좀 더 힘을 내어 후라도의 노력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후라도는 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군요. 후라도가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어떤 투구를 펼쳤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후라도에게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팀의 지원이 아쉬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되돌아보면 후라도가 안정적인 투구를 했더라도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이나 수비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후라도는 1회 말을 실점 없이 잘 마무리했지만 2회에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두타자 이우성에게 좌측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허용한 뒤 이어진 2구째 144km/h 패스트볼이 변우혁에게 공략당하며 중전 적시타로 연결되어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비록 점수를 내주긴 했지만 후라도는 그 후로 홍종표, 김태군, 김규성을 차례로 범타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은 막아냈습니다. 후라도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후속 타자들을 처리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의 투구 능력과 집중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타선의 지원이 부족해 아쉽게도 그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라도는 3회에 조금 의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두 타자를 땅볼로 처리하며 2아웃을 잡았지만 이후 나성범과 패트릭 위즈덤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이우성까지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볼넷만으로 만루를 채운 상황에서 위기가 더욱 커졌죠. 이 과정에서 후라도는 ABS 판정에 불만을 품은 듯 감정이 격앙되어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투구 중 감정적으로 다소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수로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집중력을 찾고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다시 차분하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점입니다. 이후 후라도는 감정적인 순간을 지나쳐 냉정하게 다시 경기를 이끌어갔다면 만루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실점을 막는 것도 그의 투구 능력을 입증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후라도는 3연속 볼넷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만루 상황에서 변우혁이 후라도의 한가운데 몰린 커브를 받아쳐 2타점 적시타로 연결되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볼넷을 연달아 내보내면서 스스로 만든 위기에서 결국 타격을 맞은 셈입니다. 후라도에게는 아쉬운 순간이었겠지만 투수로서 이런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볼넷을 내지 않고 타자를 잘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만루 상황에서는 더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었죠. 후라도가 이후 경기를 어떻게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후라도는 4회부터 제 페이스를 되찾으며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5회까지 2이닝 동안 3자범퇴를 기록하며 흐름을 잡은 모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회 초반에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선두타자 이우성에게 2루타를 허용하고 변우혁의 진루타로 1사 3루의 추가 실점 위기에 몰렸죠. 그러나 후라도는 침착하게 홍종표의 땅볼 타구를 직접 잡아내며 3루와 홈 사이에서 런다운 상황을 유도해 이우성을 아웃시켰습니다. 이 플레이는 후라도의 빠른 판단력과 수비 집중력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김태군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실점을 막고 이날의 투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이닝에서 추가 실점을 막은 후라도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낸 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며 위기를 잘 넘긴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승리에는 실패했지만 후라도의 성실한 투구와 침착함은 많은 것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라도에 이어 마운드에 등판한 이호성은 7회에 정말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김규성, 최원준, 박재현을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며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한 모습은 후속 투수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장면이었습니다. 이호성의 삼진 피칭은 상대 타자들의 방망이를 완벽하게 눌렀다는 의미에서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겼죠. 이어 8회 말에는 우한 이승현이 등판해 기아의 중심 타선까지 3자범퇴로 막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승현의 3자범퇴는 후반전의 중요한 순간에서 팀의 리드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투수 모두 위기에서 냉철한 투구로 팀의 승리를 돕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네요. 결국
후라도를 포함한 2호성, 이승현의 투구가 경기 후반에 안정감을 주며 팀이 남은 경기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경기에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인 제임스 네일은 7이닝 동안 3안타만 허용하며 매우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고 삼성 라이온즈 타선은 그를 공략하지 못한 채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일의 호투에 막힌 것은 물론 8회에는 조상우를 상대로도 출루조차 하지 못하며 8이닝 동안 득점 없이 경기를 마친 상황이었죠. 타선의 침묵은 후라도와 불펜 투수들의 좋은 투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좋은 투구를 펼친 후라도와 불펜 투수들이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타선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날은 타자들이 제임스 네일과 조상우를 공략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타선의 폭발적인 반응이 필요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9회 기아 마무리 정혜영을 상대로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장면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선두 타자 루인 디아즈가 유격수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한 뒤 강민호가 적시 2루타를 터뜨려 대주자 양도근을 홈까지 불러들였죠. 이로써 경기가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박병호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며 여전히 찬스를 이어갔습니다. 이 순간 삼성 라이온즈는 대역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었고 타자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면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후속 타자들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9회에 맞이한 이 기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삼성 타선의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류지혁의 힘없는 내야 땅볼이 유격수 방면으로 느리게 굴러갔고 1루에서 아슬아슬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심판의 최초 판정은 세이프였지만 기아 측의 비디오 판독 요청으로 판정이 번복되어 아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로써 경기는 종료되었고 삼성 라이온즈는 더 이상 찬스를 이어나가지 못한 채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3대1로 기아가 승리하게 되면서 삼성은 아쉽게도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의 판정 번복은 조금 더 긴장감을 더했지만 전체적으로 타선의 부진과 몇 차례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후라도는 이날 6이닝 동안 4피안타, 4사사구, 3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패전 투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투구 내용은 충분히 좋은 편이었고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한 만큼 투수로서의 역할은 다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선이 그를 도와주지 못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후라도는 지난 28일 두산 베어스전에서도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펼쳤으나 타선이 무득점으로 침묵하면서 또다시 패전의 쓴맛을 봤습니다. 두 경기 모두 후라도의 좋은 투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득점을 올리지 못한 탓에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후라도의 투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타선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후라도는 2023 시즌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에 입성한 이후 데뷔 첫 시즌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30경기에 출전해 11승 8패, 평균 자책점 2.65를 기록하며 에이스로서의 입지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최다 이닝 3위, 183 3분의 2이닝, 퀄리티 스타트 5위, 기십회에 오르며 리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후라도의 뛰어난 성과는 그의 안정적인 투구와 꾸준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5위는 그가 경기마다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며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후라도는 KBO 리그에서 큰 주목을 받는 투수로 거듭났으며 이후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라도는 재계약을 맺은 후에도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2024 시즌에는 퀄리티 스타트 23회로 리그 1위에 올라 QS 머신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최다 이닝 2위, 19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169개, 4위 등 세부 지표에서도 최정상급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수는 10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후라도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불운한 상황이 겹치면서 승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후라도의 투구 내용은 훌륭했지만 팀의 득점력 부족이나 경기 흐름에 따라 승리와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던 시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라도의 꾸준한 투구는 여전히 팀에게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은 계속 기대를 모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로 삼성과 기아는 각자 1승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삼성은 이번 패배로 정규 시즌 성적에서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에게 다소 아쉬운 결과였지만 아직 시즌 중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반면 기아는 이번 승리로 공동 최하위에서 탈출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승리였고 팀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아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두 팀 모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라도의 투구 내용은 훌륭했지만
팀의 득점력 부족이나 경기 흐름에 따라 승리와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던 시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라도의 꾸준한 투구는 여전히 팀에게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은 계속 기대를 모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로 삼성과 기아는 각자 1승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삼성은 이번 패배로 정규 시즌 성적에서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에게 다소 아쉬운 결과였지만 아직 시즌 중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반면 기아는 이번 승리로 공동 최하위에서 탈출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승리였고 팀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아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두 팀 모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